2025년 10월의 가을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거실, 김철수 씨의 시간은 1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40년간 몸담았던 은행, 지점장 김철수로 불리던 그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표를 받아든 후 스스로를 유배시켰습니다. 그의 하루는 푹 꺼진 소파에서 시작해 TV 리모컨을 돌리다 끝났습니다. 창밖의 계절이 푸르른 녹음을 지나 붉은 단풍으로 물드는 동안 그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아내 미경 씨의 걱정 어린 한숨 소리만이 거실의 먼지처럼 가라앉곤 했습니다. 여보, 나가서 걷기라도 해요. 아내의 권유는 닫힌 문을 두드리는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직함이 사라진 자신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다는 자괴감. 그것이 김철수 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나선 강변 산책길. 습관처럼 벤치에 앉아 무심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던 그의 귓가에 낯선 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린 곳.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잡초만 무성했던 강변의 잔디밭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수십 명의 노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을 치고 쫓아가고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애들 장난 같은 걸. 시끄럽긴. 김철수 씨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서 유독 환하게 웃고 있는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사장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늘 피곤과 스트레스에 절어있던 그가 저토록 환한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던가. 그 순간 박 사장이 친 공이 또르르 굴러 김철수 씨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아이고, 김지점장님, 산책 나오셨습니까? 1년 만에 들어보는 지점장이라는 호칭. 굳어있던 김철수 씨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멈춰있던 그의 시계 태엽이 아주 천천히 다시 감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철수 씨의 침실에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 미경 씨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일어났지만 사실 그는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박 사장의 그 환한 웃음이 지점장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 5시 반에 도착한 강변 파크 골프장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클럽하우스 앞, 방한 모자와 두툼한 조끼로 중무장한 100여 명의 노인들이 거대한 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기 아이돌의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는 10대들처럼 그들의 눈빛은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추워. 오늘은 10번 안에는 들어야 할 텐데. 여기저기서 기대와 긴장이 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치열한 풍경의 중심에는 번호표 배부 기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6시 정각에 열리는 이 기계의 번호표가 그날 하루의 경기를 좌우합니다. 텃밭에서 갓 뽑아온 물을 나눠 먹기도 하고 보온병에 뜨거운 커피를 나누어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평화로운 분위기는 5시 59분이 되자 일순간 전장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밀지 마쇼. 줄 똑바로 서. 고성이 오가고 6시 정각을 알리는 땡소리와 함께 기계가 작동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뻗었습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김철수 씨가 겨우 뽑아든 종이. 대기번호 112번. 허탈한 그의 옆으로 지난밤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파크 골프 동호회 총무 이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첫날에 112번이면 선방하셨네요, 선생님. 이 정도면 오전 10시엔 칠 수 있겠어요. 자, 추운데 커피나 한잔 하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뜨거운 커피 믹스 한 잔을 받아든 김철수 씨. 번호표 하나에 울고 웃는 이 낯선 새벽 풍경 속에서 그는 잊고 있던 소속감과 경쟁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112번.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순서처럼 느껴졌습니다. 4시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김철수 씨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장만한 10만 원짜리 입문용채를 어색하게 들고 1번 홀에 섰습니다. 박 사장과 이순자 씨를 비롯한 초보 동기들이 그의 첫 샷을 응원했습니다. 김 선생님, 긴장 풀고 그냥 공만 맞춘다 생각하고 살살 치세요. 지점장 발령 후 첫 출근보다 더 떨린다. 김철수 씨의 스윙은 뻣뻣했습니다.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하필이면 옆 홀에서 경기를 진행 중이던 한 무리의 경로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빨간색 조끼를 맞춰 입고 있었습니다. 에버그린 클럽. 이 구장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배타적이기로 유명한 동호회였습니다.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이가 험악한 인상으로 김철수 씨에게 걸어왔습니다. 박 회장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여보쇼? 초보면 연습장에서 연습부터 하고 와야지. 지금 사람 맞을 뻔했잖아. 김철수 씨가 당황하며 사과했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그의 손에 들린 골프채로 향했습니다. 쯧쯧. 장비가 저러니 공이 제대로 맞나? 공 치우고 다음부터는 우리 클럽 경기할 땐 근처에 얼씬도 마죠. 방해되니까. 김철수 씨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40년 은행원 생활 동안 누구에게도 저런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모두가 자신을 지점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했습니다. 하지만 직함이 사라진 이곳에서 그는 그저 공도 못 맞추는 초보 영감일 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보란 듯이 자신의 화려한 채로 철수 씨의 공을 틱하고 밀어냈습니다. 이보쇼들 저런 싸구려 채 들고 와서 물 흐리지 말고 기본 매너부터 배우고 오라고들 해요. 싸구려 채, 물 흐린다. 박 회장의 말은 김철수 씨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 하지만 이곳은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직함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좋다 이거지. 매너, 장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그날 밤 김철수 씨는 잠든 아내 몰래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파크 골프 고급채 추천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그의 심장에 경쟁심이라는 새로운 불이 붙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굴욕 이후 김철수 씨는 변했습니다. 새벽 골프장을 나가는 대신 그는 파크 골프 장비의 세계를 탐닉했습니다.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디자인과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표였습니다. 일본산 사스타 카본 500만 원? 혼마 장인 수제작 300만 원?
웬만한 성인 골프채 가격을 훌쩍 넘는 금액. 그는 혀를 내둘렀지만 비쌀수록 박 회장 앞에서 으쓱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정판 모델 드래곤 V7 2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그 돈으로 내 임플란트나 해주지. 아내 미경 씨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김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채가 아니야. 이건 내 자존심이라고. 그는 결국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파크 골프 전문 매장의 점원은 김철수 씨의 선택이 탁월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뭘 좀 아시네요. 요즘 에버그린 박 회장님도 이거 쓰십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딱 하고 울리는 게 이게 바로 명품의 소리입니다.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 날렵하게 빠진 헤드. 마치 전설 속의 검을 쥔 용사가 된 기분. 이거다. 이걸로 박 회장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겠어. 다음 날 새벽, 번호표 1번을 뽑아든 김철수 씨가 당당하게 1번 홀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드래곤 V7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몸을 풀던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라, 김영감. 오늘은 웬일로 일찍 나왔? 그, 그 채는 드래곤 아니야? 주변의 시선이 모두 김철수 씨의 채에 꽂혔습니다. 저거 200만 원짜리 아냐? 초보가 무슨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김철수 씨는 태연한 척 응수했습니다. 아, 예. 매너를 지키려면 장비부터 갖추라고 하셔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유튜브에서 배운 자세를 떠올렸습니다. 부드러운 스윙,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홀컵 1미터 앞에 툭 하고 멈췄습니다. 주변에서 오하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 회장의 일그러진 표정을 본 김철수 씨는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래곤 V7. 그것은 단순한 골프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철수 씨에게 에버그린 클럽과 맞설 수 있는 무기이자 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릴 입장권이었습니다. 200만 원짜리 드래곤채는 김철수 씨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적어도 장비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에버그린 클럽에 가입하는 대신 자신처럼 텃세에 밀려났던 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반의 동지였던 이순자 씨, 일찍 은퇴한 박 사장, 그리고 몇몇 초보 동기들이 모여 그들은 스스로를 B팀이라 불렀습니다. 에버그린 클럽이 실력과 장비를 과시하며 살벌한 경쟁을 벌이는 동안 B팀의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아이고, 이 선생님, 공이 또 벙커로 갔네. 괜찮아, 빼면 되지. 김 선생님, 폼은 거의 프로야, 프로. 서로의 샷에 진심으로 웃어주고 격려했습니다. 9번 홀을 돌고 난 후 그늘막 벤치에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 각자 가져온 보온병의 커피 믹스는 세상 그 어떤 고급 원두 커피보다 달콤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이순자 씨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샷도 계속 빗나갔습니다. 이 선생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김철수 씨의 물음에 이순자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 우리 영감 제사라서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3년 됐는데도 이맘때면 꼭 이러네. 아침에 밥 차려놓고 절하는데 자식놈들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고 내가 지금 여기서 공이나 치고 있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이순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묵묵히 듣고 있던 박 사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여사, 나도 작년에 집사람 먼저 보냈잖아.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 근데 이 여사, 여기 나와서 공치는 게 죽은 사람한테 미안한 게 아니야. 산 사람이 살아야 죽은 사람도 편히 가는 거지. 아마 이 여사 영감님도 지금 하늘에서 아이고 우리 마누라 샷 좋다 하고 응원하고 있을걸? 투박한 위로에 이순자 씨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이내 웃음으로 번졌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김철수 씨는 묵묵히 자신의 보온병을 열어 이순자 씨의 빈 컵에 따뜻한 물을 부어주었습니다. 자자, 울지 말고. 이따 끝나고 내가 칼국수 쏩니다. 그날 오후 후반전 마지막 홀. 이순자 씨가 친 공이 홀컵으로 빨려 들어가듯 땡그랑 하고 들어갔습니다. 홀인원. 세 사람은 아이처럼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동지들. 김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200만 원짜리 드래곤 채가 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것은 홀인원보다 값진 인연이었습니다. 김철수 씨의 변화는 아내 미경 씨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는 오랜 친구와의 통화에서 남편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혜수가 말도 마. 우리 남편 요즘 사람이 바뀌었어. 파크 골프에 미쳐가지고 새벽 5시면 칼같이 일어나서 나가. 땀 뻘뻘 흘리고 들어와서는 배고파. 소리부터 지른다니까. 예전엔 입맛 없다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양반이 그것뿐인 줄 알아? 저번 주에 건강검진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잖아. 30년 달고 살던 혈압약 반으로 줄여도 되겠대.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가 뭐 좋은 약 드시냐고 묻더라니까. 약이 아니라 파크 골프가 약이었지. 미경 씨가 전하는 기적은 건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혜수가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잔소리가 없어졌어. 예전엔 내가 뭐만 하면 그건 왜 그렇게 하냐. 이건 이래야 한다 지적질이더니 요즘엔 필드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오는지 그냥 하고 넘어가. 이게 웬 떡이냐고. 파크 골프장에 내가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야. 지금 들어오나 보다. 나중에 통화해. 땀에 젖은 남편의 얼굴. 무기력과 권위의식으로 굳어있던 표정은 사라지고 운동 후에 건강한 피로감과 만족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18홀 하루 평균 7,000보에서 1만 보. 잔디를 걷고 사람들과 웃고 햇볕을 쬐는 이 단순한 행위가 김철수 씨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가정까지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18홀의 기적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의 인기는 김철수 씨 가족에게만 기적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한파크 골프협회 등록 회원 수만 18만 명, 비등록 인구까지 합치면 3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
파크 골프는 시니어 세대의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적인 인기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을 더 지어주십시오. 노인 복지를 확대하라. 하천 부지를 훼손하는 파크 골프장 건설을 중단하라. 수요가 폭발하자 전국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파크 골프장 조성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땅이었습니다. 넓은 평지가 필요한 파크 골프장의 특성상 대부분의 부지는 강변 하천 둔치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다니는 강변 구장 역시 구호를 추가로 증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청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경단체는 하천 둔치는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라며 잔디 관리를 위한 농약과 화학 비료가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인근 주민들 역시 왜 우리 세금으로 소수 노인들의 놀이터를 만드느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철수 씨와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놀이터라니요. 이건 우리의 건강이고 복지입니다. 병원에 누워 세금 쓰는 것보다 이렇게 운동하며 건강하게 사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 아닙니까? 박 회장의 에버그린 클럽과 김철수 씨의 B팀은 텃세와 장비 경쟁으로 으르렁대던 사이였지만 이날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었습니다. 파크 골프는 시니어들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자 커뮤니티이자 복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지가 누군가에게는 환경 파괴이자 세금 낭비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고령화 사회의 복잡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갈등은 비단 환경단체와의 마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골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파크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 그 잔디밭은 주말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부들이 돗자리를 펴던 공원이었습니다. 예전엔 주말에 애들 데리고 나와서 자전거도 가르치고 했는데 이젠 전부 파크 골프장이 차지해 버렸어요. 공 날아올까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요. 어르신들 운동하는 건 좋은데요. 근데 왜 공원의 전부를 차지해야 하죠? 여긴 아이들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모인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불만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공놀이하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호통을 치는 일부 노인들의 모습이 비치면서 갈등은 공간의 문제를 넘어 세대의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마주한 김철수 씨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 역시 은행 지점장 시절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들이 요즘 노인들은 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 경제 발전시킨다고 평생을 바쳤어. 이제 좀 쉬면서 운동하겠다는데 그것도 눈치 봐야 하나?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이기적이라고만 봐. 우리도 저만할 때가 있었는데 파크 골프라는 취미 하나로 그들은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젊은 세대라는 거대한 벙커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오늘 200만 원짜리 드래곤채 대신 처음 샀던 10만 원짜리 입문용 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번 홀에서 자전거를 배우는 손자와 할아버지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조심해서 타라.
은퇴 후 멈춰버렸던 한 남자의 시계. 파크 골프는 그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값진 인연을 만났으며 잊고 있던 경쟁심과 성취감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텃세라는 이름의 권력, 장비라는 이름의 과시, 그리고 세대 갈등이라는 이름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황혼의 그린에서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들, 그들의 경쾌한 샷소리가 갈등의 소음이 아닌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울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공존이라는 현명한 답을 찾아야 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